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사소한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어서 완벽한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그리고 요즘 조회수를 보면 느낍니다. 제가 조금 안일한 모습을 유튜브에 좀 보였기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어떤 영혼의 충전들을 제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하고 있는 찰나에 해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를테면 표는 어디서 끊는 게 좋나, 그 표는 그러면 사야 되나, 마일리지를 해야 되나, 여행 준비 컨텐츠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고고. 진짜 고고고잖아. 고고고.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마일리지는 얼마 정도 쌓아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모았고, 왜냐면은 국세를 납부해도 실적으로 쳐줘서 그걸 마일리지로 변환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었거든요. 매년 종합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호텔, 뭐 메리어트 계열이 있고 뭐 하얏트 계열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나만 파면 또 그 호텔에 대한 뭐가 쌓이고 그 호텔을 약간 지름길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카드조차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뒤바뀌어 있어. 100원을 아끼려고 1000원어치 노력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거까지는 제가 안 건들고 그냥 신용카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제 중요한 건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둘 다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포인트 선정이 조금 이제 악화가 되면서 좀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았으면 절대로 항공권에 쓰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 혹시나 혹해서 마일리지 샵 같은 데서 괜한 이런 비행기 미니어처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사는 게 제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에 한 10만 정도가 있고 대한항공에는 뭐 한 10만 정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지. 홍콩 넘어가면 저는 비즈니스를 베트남 정도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왜냐면 베트남 같은 데부터는 싼 걸 사면 극단적으로 쌀 수 있거든. 내가 그냥 대만을 갔다가 올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티켓 샀어. 편도에 막 44,000원 막 이런 티켓이 있었어. 싼 걸로 가면 끝도 없는데 싼 거는 그만큼 짐 하나밖에 못 싣고 옆에 같이 껴야 되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한 30살 때 유럽을 한 달 여행했을 때는 두 가지의 믹스였어. 비행기는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를 당시 왕복 300만 원에 대신 숙박을 내가 호스텔에서 했단 말이야. 숙박은 생각보다 고급 호텔과 호스텔의 차이가 위아래가 아니라 그냥 달라. 고급 호텔 가면 좋긴 좋지, 편하고. 근데 그게 다야. 그냥 좋은 수영장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짐이 있고 스파가 있고 이렇겠지만 그냥 그게 다야. 그거는 한국 호텔에서도 할 수 있어. 해외 호텔이라고 한국 호텔과 다르지 않지만 한국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것과 해외 호스텔 혹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아끼려면 숙박에서 아끼고 돈을 쓸 거면 항공기 이동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행 15년차, 20년차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공권과 숙박만 정해놓습니다, 보통. 제가 원래는 되게 제의적인 성향을 옛날엔 갖고 있었는데 그 30일짜리 유럽 여행이 저한테 되게 많은 변화를 줬어요. 비행기를 제가 3번 놓쳤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 2번 정도 똥 쌀 뻔하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치밀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제가 그동안 갔던 도시들을 제가 벽에다가 적어놓고, 되게 지금 보면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서 세계 일부에만 점이 찍혀 있는데 저것도 엄청 많이 간 거더라고. 뜨나? 가나? 일본으로? 도쿄로 날아가서 여기는 이제 도쿄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툭툭툭 걸어오면은 여기에 도토루 커피인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헬로키티 샵이 빨간 건물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가면 뭐야, 여기 어디야? 웬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네요? 오, 네, 맞습니다. 도토루 커피 있잖아. 도토루! 봤냐? 도토루 커피. 도토루 아직도 안 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쭉 내려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규슈 장가라가 나옵니다. 요거야, 여기. 요거 보입니까? 요거. 1984년 개업. 요 라면 규슈 통코츠라고 써있죠? 한국어 메뉴 있다고 딱 써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처음으로 먹어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와, 본토 라면이랑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해서 가보고 무자식 상팔자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나서 JTBC 당시 시청률 기록을 깨면서 제작사에서 여행을 쐈습니다. 후쿠오카 규슈 지방을 가서 온천 여행을 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미쿠네 야마 여기를 가서
엄청 예쁘게 생겼죠? 와, 여기 되게 잘 돼 있다. 일본 구글 맵이. 뭐 완전 진짜 이 동네 간 거 같잖아, 이거는. 특별하게 좋은 그런 게 있나요? 온천 물이 약간 그 계란 백반석 달걀 그런 좀 방구 냄새 같은 거 있지. 그게 좀 났던 기억이고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 아, 그때 그랬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드라마 어떤 종방연으로 갔기 때문에 매일 밤 이걸 했어. 윤다운 선배, 정우영 감독님 다 술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고 엄청 먹은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한 다음에 온천하고 나왔을 때 하고 나오니까 야, 넌 새 사람이 됐다? 이랬던 기억. 그렇게 이제 일본을 갔고 그러니까 일본을 제가 좀 자주 갔어요.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자주 간 게 이제 화보 때문에 처음 가보게 된 방콕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같은 도시가 있고 관광 목적으로 가는 한국으로 치면 경주나 부산 뭐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방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도시예요. BKK. 내려가서 약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가면은 방콕에 도착합니다. 이 방콕은 보면은 진짜 그냥 지금 방콕 생각만 해도 끈끈해져. 방콕은 여러분들 그 행오버 여행을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습한 도시고 저는 태국 음식 좋아하는 게 이제 태국식 제육볶음인데 팥 카파오 무삽이라는 바질과 다진 돼지고기를 피시 소스랑 설탕이랑 뭐 해가지고 볶은 다음에 덮밥해서 먹는 건데 전 이거를 이제 요리도 할 줄 알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요거랑 이제 후웨이띠아오 길거리에서 떡볶이처럼 파는 예를 들면 에까마이 같은 데 앞에 나오면은 이런 데 근처에 보면 이제 막 포장마차들이 엄청 있어. 요런 데서 파는 요런 데서 팔아. 요런 데서 그게 되게 맛있어요. 여기서 닭고기 꼬치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한 입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은 맛있어 이런 거야 거의 다. 이 태국 음식이 우리나라 입맛에 되게 잘 맞고 유럽 제가 독일 뮌헨인가 어느 도시를 갔다가 밤 11시에 너무 한국 음식이 땡기는데 못 먹어서 태국 음식점을 갔더니 뭔가 그리움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얘는 맵고 짜고 국물 있고가 우리나라랑 똑같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가 너무 강력하고 그게 특히 심야였을 경우엔 태국 식당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국 식당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입니다. 여기를 여기 왜 하려고 하냐면 이 빌딩이 약간 랜드마크거든? 101층짜리 그랜드 하얏트 타이페이가 몰랐어. 그랜드 하얏트면 그래도 제일 좋은 호텔 체인 중에 하나잖아. 근데 되게 싼 거야. 왜냐면 이 옆에는 W 호텔도 있고 이 101 건물에 있는 호텔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랜드 하얏트인데 왜 이렇게 싸지? 그래서 갔더니 그랜드 하얏트가 귀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방에 부적이 입구에 이런 게 있어. 일단 입구에 이런 부적이 있고 방마다 이런 그 액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누가 아무리 아시아권 호텔이라지만 왜 방에다가 이런 액자를 이런 되게 많아. 이런 게 이게 다 부적이래. 내가 그때 하필이면 친구들보다 한 4시간 먼저 와 있었거든. 호텔에 가만히 대낮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으슬으슬한 거야. 왜 방에다가 이런 액자를. 그래서 바로 기어 나와가지고 저 우육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썰이야 썰. 대만도 마냥 중국이지 뭐 중국 같지도 않아. 근데 중국인데 날씨나 여러 가지가 동남아 같고 길거리 음식 이런 거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약간 방콕 느낌이 있는데 근데 쓱쓱 보면은 일본 쪽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 중간 어딘가에 묘하게 섞여 있는 그 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아는 뭐 이제 저는 이 정도 다녀봤습니다.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은 쌀국수 먹고 1박 2일 만에 제가 방콕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원래 사실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갈 수 있는 나라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의 간단한 저의 소회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시아권을 가볍게 훑어봤지만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두바이, 막 아부다비 뭐 이런 데부터 유럽권 유럽 얘기 하나만 할까? 스페인에서 핸드폰 눈앞에서 마술처럼 사라진 썰, 그다음 뭐 라스베가스에서 좀 땡긴 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좀 더 먼 곳의 이야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석진의 여행 준비 및 범아시아권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첫 유럽 여행이었던 2001년 여행은 노숙을 한번 했어요. 스위스의 어떤 역에서 저희가 노숙을 했거든? 우리는 하루 노숙하지만 맨날 거기서 노숙하시는 흑인분이 오셔가지고 빵을 막 먹고 있어.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옆에서 나 같은 놈들이 우르르 있네 하면서 빵을 먹는데 바르고 있던 게 치약을 발라먹고 있던 거야. 그래서 씨